그래서 저번에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였냐? 평균값 정리까지였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대단원이 3개야. 대단원이 3개인데 이제 근데 그 학기 초에도 설명했지. 첫 번째는 이제 함수의 극한 연속.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을 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2단원이 미분, 3단원이 적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단원 2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접선이랑 평균값 정리까지는 시험 범위였죠. 그래서 미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렇게 6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대략 말하자면 접선의 방정식, 미분이랑 연관성이 있죠? 어떻게 있어? 접선이랑 미분이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지? 한 점에서 기울기 할 수 있어. 그치. 그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접선은 사실 점을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보통 기울기 구하는 게 힘들었죠. 그거를 이제 미분이 도함수가 도움을 준다. 그래서 그렇게 구했었고요. 2번 평균값 정리.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 평균 변화율은 이제 그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재야죠. 평균 변화율은 구간이고 순간 변화율은 한 점에서 재는 거죠. 그때 어떤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을 쟀을 때 그거랑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점 C가 무조건 있다. 그게 이제 평균값 정리였죠. 로레 정리랑 당연히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3, 4, 5, 6을 이제 배울 예정인데 3번 함수의 증가 감소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극대, 여러분들 증가 감소는 아는데 극대랑 극소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네. 극대랑 극소를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4개의 X 지점이 있습니다. A, B, C, D. 최대점이 어디지? 여기서 A, B, C, D 중에 최대점 가장 큰 곳 D와 D. D가 최대점이죠. 최소점은 A가 가장 여기 낮지. 최소. 근데 여러분 극대랑 극소는 뭐냐? 어떤 약간 골목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골목대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진 않죠. 근데 그 골목에선 세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B를 기준으로 B의 근처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이 근처만 잡으면 그래프를 이 근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근처에서는 B점이 가장 높지. 전체적으로 B점이 가장 높나요? 그건 아니에요. D가 가장 높잖아. 그 대신에 이 구역, B가 속한 이 작은 구역에서만 따졌을 때 최대가 되지. 그러면 이런 애를 이제 극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극소 어디겠어? 그러면 그래서 극소가 어딜까요? 비슷하지 않을까? 이 C겠죠? 이 C라는 점에서 인근을 이렇게 잡아봐. 주변을 잡아봐. 그러면 그래프도 여기만 본다 이거야.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이 시점이 가장 작지. 내가 이 주변에서는 최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얘네를 이제 극소라고 부릅니다. 최대 최소랑은 다르게 극대 극소는 좀 생소하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극대 극소가 최대나 최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2차 함수 봐봐. 2차 함수 보면 얘가 극소점이죠. 얘가 이 주변에서도 가장 작지.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 작죠. 극대 극소는 좀 여러분들 생소할 것 같아서 설명했고요. 이 단원 들어갔을 때 더 자세히 설명해줄게.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아니 미적분을 배우는데 함수의 그래프가 왜 나올까? 이거 이해가 되나? 이제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이런 점을 알고 어디서 증가하냐, 어디서 감소하냐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를 안 그려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얘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얘가 여기선 증가하네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냐를
이 미적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그래프를 거꾸로 그릴 수 있어. 그래서 4번 4단원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울 겁니다. 우리가 2차 함수 정도나 1차나 2차 함수 정도나 그릴 수 있지 않나? 2차 함수 해봤자 꼭지점, 뭐 축 이런 거 생각하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하지. 여러분 3차 함수 그리라고 할 때 뭐 물론 점을 일일이 대입하면야 점을 찍을 수 있겠지만 모양을 정확히 알기 힘들죠. 그래서 이 3단원까지 배운 이 증가감소 이론을 통해서 4단원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 5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러니까 미적분인데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응용된다는 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뭐냐면 최대 최소랑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3이다. y는 fx의 최소값이 3이라는 정보가 있어. 이거를 안다는 얘기는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겪을 거야. 이거를 증명하세요. 이걸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fx를 미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얘의 최소값이 3인 걸 밝혀내면 되지. 최소값이 3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작아봤자 3이라는 얘기니까 3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뭔 문제지 싶을 텐데 이제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얘의 최소값이 3임을 밝혀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에도 응용이 된다. 그냥 단적인 예시 문제를 말해봤습니다. 6번 속도와 가속도. 근데 여러분 여기 물리 선택자 얼마나 되나요? 몇 명 정도? 소수인가? 한 5명 안 되나? 근데 이게 사실 내려봐요. 그러니까 물리를 안 선택한 사람한테 너무하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단원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단원의 문제를 풀 정도의 물리학 얘기는 좀 할 거예요. 근데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야. 여러분 위치, 속도, 가속도를 잘 구분해서 알 수 있나? 이 개념 세 개를 잘 구분할 수 있어? 위치랑 속도는 구분하지 않나 보통? 이건 얼마나 빠르냐? 예를 들어서 속도가 내가 일정하게 1초에 1m씩 가. 속도는 안 변하죠? 근데 위치는 계속 변하지? 3초면 3m, 5초면 5m 있겠지? 가속도도 구분할 줄 아나? 속도랑 가속도의 차이를 잘 알고 구분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물리 선택 안 해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얘네가 서로 미분하고 적분하고의 관계야. 우리가 위치를 알면은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봐봐. 내가 예시로 자유낙하 운동, 물리 선택자도 봐봐. 정지했던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해볼게. 가속도. 그 가속도가 어떻게 되죠? 9.8. 9.8. 단위도 알아? 미터 퍼 세크 제곱. 여러분 이게 단위 헷갈리는 애들 있나 혹시? 물리 선택자들? 이 가속도의 정의를 알면은 단위를 안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 과학 선택자들 물리 말고도 내가 과학을 하나 이상 한다. 여러분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뭐 물리량, 화학량의 단위가 나오는데 그거의 정의를 이해하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 밀도가 정의가 뭐야? 밀도의 정의가 뭔가요? 뭐하냐? 이거 화학 선택자 아무도 없어? 이거 화학이 아니라 통합과학 수준인데? 밀도의 단위는 알아? 밀도의 단위는 아나? 얘들아 둘 중에 하나만 알아봐. 응용할 수 있다니까? 밀도의 단위. 얘들아 이거는 내가 윤리 선택했다고 못 푸는 게 아니야. 김도현. 이건 통합과학 문제라니까? 부피. 그렇죠.
역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이게 질량 단위죠. 그램이 이건 부피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부피 단위지.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알 수 있어. 내가 정의는 모르는데 이 단위를 알아. 그럼 단위를 보고서 그램 질량이네.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네 하면서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좀 헷갈릴만해. 가속도의 단위가 헷갈릴만한데 가속도의 의미를 알면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자세히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약간 이 운동 가지고 얘가 그래도 가장 쉬우니까 얘네를 보면 실제로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속도는 뭐 GT 1차식, 위치는 2분의 1 GT제곱. 여러분 다 이렇게 했어. 물리 선택자들 봐봐. 이거 서로 미분하면 얻을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다 버리고 이것만 봐봐. 자 FT가 2분의 1 GT제곱이래.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T에 대해서 미분해봐. GT야. 그냥 GT가 되지. GT가 바로 속도식입니다. 그 GT를 미분해봐. 이거 1차항이니까 개수만 남죠? 그게 가속도라고. 이런 관계가 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 3단원부터 하면 되겠죠? 함수의 증가 감소. 야 여러분 이거야 문과도 할 수 있는 수학이야. 여기 봐봐. 야 여기 마라톤 대회 고도를 나타냈대. 야 우리가 마라톤 이 사람이 지금 한 30km 정도 뛰고 있나 봐. 근데 이게 0km부터 30km 정도 뛰는데 다 평평할까? 우리가 뛰는 코스가 다 평평할까? 인생은 어떻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치화하는 거지. 여기 0m 지점일 때는 어떤 이거 뭐 기준이 있겠죠? 뭐 평균 해수면이든 어쩌고든 기준이 있겠지. 그 기준보다 30보다 윈데 뭐 이쯤 가면은 뭐 한 20 정도 되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마라톤의 4km부터 23km 여기를 사이를 보세요. 여기서 고도가 Y축이죠. 고도가 높아지는 구간이랑 낮아지는 구간이 있나요? 네. 그게 있으면 말해볼래요? 높아지는 구간이 어디죠? 4에서 6. 4에서 6 올라가고 있고요. 또 있나? 12에서 16. 10에서 16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 이렇게 열린 구간 4,6 열린 구간 12,16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낮아지는 구간도 있나요? 네. 낮아지는 구간 어디죠? 열린 구간 열린 구간 6,12 열린 구간 16,23은 낮아지는 구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막 뭔가 엄청 어렵지 않지? 우리가 약간 암묵적으로 그 증가와 감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좀 정확히 정의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또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잠깐 되고 있나? 그럼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자 내가 함수 하나 주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2 얘는 증가하는 함수 아니면 마이너스 x네. 나 이거 딴 번에서 다 x라고 했는데 야 큰일 났다. 아니야 근데 내가 정의는 잘 가르쳤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 증가함수인가요? 감소함수인가요? 감소야. 감소함수예요. 왜요? x가 커질수록 y.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말해야 됐지만 내가 좀 미리 알려줬어요. 이 증가냐 감소냐를 따질 때는 기준이 뭐다? x가 증가할 때 y는 이렇게 따져야 된다 이거죠. 기준이 x가 증가하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선생님 이거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감소해요. 감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누구 말이 맞아? 파란색. 파란색 말이 맞아요. 왜냐면 기준은 x가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봐야 돼. 이 빨간색은 x가 어떻게 보면 x가 감소할 때
y가 증가하네요. 그래서 얘는 증가해요. 라고 우기는 거지. 근데 이거는 기준이 y가 감소할 때로 봤지. 증가 감소를 따질 때는 x가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따지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확히 함수의 증가 감소를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이따가 보자.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 두수 x1, x2에 대하여. 여기 임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나요? 임의. 뭐 영어로 이제 랜덤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무 두수를 잡아도, 모든 두수를 잡아도,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모든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두수를 택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문제가 나왔네. x1보다 x2가 크다면 fx1보다 fx2가 크다를 만족할 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놈 중에 어떤 놈이 크잖아? 한 놈이 크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y값도 커야 돼. 그걸가 맞을 때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건가? x일 때는 얘가 컸는데 y일 때는 딴 놈이 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바로 감소한다고 부른다 이겁니다. x1보다 x2가 크지만 fx1이 fx2보다 클 때 이걸 감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줄게요. 이런 게 증가인 거죠. x1, x2가 있고 fx1, fx2가 이렇게 있을 때 x 입장에선 2가 크지? 근데 y 입장에서도 x2에 대한 y값이 더 크죠? 이런 상황이 증가 상황이고. 근데 감소 상황은 뭐냐? x1이랑 x2가 있을 때 x 입장에서는 x2가 컸는데 막상 y를 따져보니까 fx2는 여기밖에 안 되는데 fx1은 여기 훨씬 올라가네요. 이럴 수도 있지. 어떤 두 점을 x1, x2를 잡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감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봐. 기준이 이거야. 기준이 x가 커질 때죠. x가 x1에서 x2로 커졌더니 y도 커졌나요? 네. fx1이랑 fx2를 봤을 때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는 사실 다 변화잖아. 1에서 2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x1에서 x2로 변한 거 증가죠? fx1에서 fx2로 변한 거 뭐예요? 얘가 2가 크다니까 증가지? 증가할 때 증가 안 해. 그러면 증가야. 근데 x를 아까 기준은 뭐랬어? x가 증가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랬지? 자 봐봐. x가 증가했어요. x1에서 x2. x가 증가했단 거지. x2가 크니까. 근데 fx1, fx2. fx1이 fx2로 바뀌었다. 증가야 감소야? fx2가 더 작으니까 감소죠? 그래서 얘는 감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준을 여러분들 증가감소 기준을 잡을 때 x가 클 때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라고 한 말이 이거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개념 잡기 위해서 여기 아까 마라톤 코스 봐봐. 6,23 열린 구간 6,23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띠용 증가한다고 할 수 있나? 감소한다고 할 수 있나? 6에서부터 23까지 여러분 증가의 반대는 뭐다? 증가하지 않는다. 감소의 반대는 뭐다? 감소하지 않는다. 증가의 반대가 감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뭐야? 증가야 감소야? 열린 구간 6,23 증가야 감소야? 증가도 감소도 아니다. 섞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임의의. 그러니까 얘는 임의의 두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
이걸 만족해? 둘 다 아니란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증가하는 구간도 감소하는 구간도 같이 섞여 있다. 자, 봐봐요. 이거 그대로 그려볼까? 얘 증가하나요?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x1, 여기 x2를 잡으면 x1에서 x2 올라갈 때 y도 올라갔잖아요. 증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난 x1, x2를 이렇게 잡을 건데 x1, x2를 이렇게 잡으면 x가 증가할 때 y는 떨어져요. 이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관성이 없지.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서 증가하려면 감소하려면 일관성 있게 다 큰 놈이 크고 큰 놈이 작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임의의라는 의미 이해했어요? 어떤 놈을 잡아도 커져야 증가고 어떤 놈을 잡아도 작아야 감소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서 y는 x제곱이 나오네요. y는 x제곱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점은? y는 x제곱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게 뭐야? 기호 1번? 이게 뭐야? 너무 졸려서 y는 x제곱 얘는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 1번도 나올 텐데 보통은 증가만 하는 놈 감소만 하는 놈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 1번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0을 기준으로 나뉘죠. 여기 구간 0, 무한대에서는 증가한다. 여기 이 식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0에서는 감소한다고 나와 있죠. 그냥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y는 x제곱. 자, 1이랑 3 누가 더 큰가요? 3이요. 3이 더 크죠? 그러면 fx f1이랑 f3 누가 더 클까요? 이거 fx야. 큰 놈이 크네. 증가하죠? 그래서 fx는 증가함수인가?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등장합니다. 누가 더 크다? 마이너스 1이 크네요. 그럼 이렇게 쓸까? 자, 그러면 f-3이랑 f-1이랑 어때요? 얘는 9고 얘는 1이죠. 누가 더 크다? f-3이 더 크다. 이러면 감소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x1, x2가 양수면은 양수면 이렇게 증가함수 그게 나오고 x1, x2가 음수면 이렇게 감소함수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x1은 음수, x2를 양수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 fx1이랑 fx2는 누가 더 클까? 야, 우선은 우리가 x1에서 x2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니까 내가 얘를 일부러 음수, 얘를 양수로 잡았어. fx1이랑 fx2 누가 더 클까? 알 수 없어요. 그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절대값 큰 놈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 일관성이요.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생각하면은 얘가 증가나 감소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딱 0 기준으로 잘랐을 때 한쪽만 보면 증가, 한쪽만 보면 감소라고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도 그걸 풀어보세요. 얘네 증가 감소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전체 다 볼 필요는 없네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살펴보고요. 어디에서는 증가하는지 어디에서는 감소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2차 함수라서 우리가 고1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문제 1번 구간 한번 찾아보세요.